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기아 신형 카니발 신차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카니발은 기아의 미니밴이고 국내에서는 정확히 매칭되는 경쟁 모델이 없죠. 이번에 출시된 카니발은 4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플랫폼을 비롯해서 안팎의 디자인, 편의 장비까지 그야말로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구조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던 ADAS도 이번에 많이 채용이 됐고요. 신형 카니발은 7인승과 9인승, 11인승 세 가지로 나오고요. 그리고 신형은 엔진도 변경이 됐습니다. 주력인 2.1L 디젤은 기존과 똑같은 출력과 토크지만 스마트 스트림 2.2로 대체가 됐고요. 기존의 R 엔진과도 다르게 커버에 터보라고 써있죠. 가솔린의 경우에는 새롭게 3.5가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사전 예약 중에서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가 48%고요. 인승별로는 9인승이 70%로 가장 많습니다. 풀모델 체인지답게 전면의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디자인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기존에 대비해서.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미니밴 같은 약간은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이 남아있었는데 이 신형은 미니밴이라기보다는 좀 SUV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의 트렌드 대비 또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반면에 그릴의 면적은 꽤 넓습니다. 이 앞쪽의 디자인에서 그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릴만 보면은 미니밴이 아니라 약간 고급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이 그릴의 소재는 약간 K9을 연상케 합니다. 구형에 비해서 전반적인 차체 사이즈는 다 늘어났고요. 특히 그 지상고가 좀 더 낮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전면에 비해서 이 후면은 차 폭을 좀 더 강조한 디자인이에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 사이즈 대비 그렇게 차가 넓어 보이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이 후면에서 보면은 차가 실제보다 더 넓어 보입니다. 특히 요즘의 트렌드대로 가로로 쭉 이어지는 테일램프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면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약간 혼다 오디세이를 연상케 합니다. 트렁크에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고요. 리무진의 경우 오른쪽 하단에 그 리무진 배지가 붙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RX, 사이즈는 235에 55에 19입니다. 신형 카니발의 휠 사이즈는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죠. 카니발은 이번에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실내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죠. 기존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좀 투박한 디자인과 소재였는데 이 신형의 경우에는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도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밴이 아니라 SUV나 좀 승용차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소재도 기존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눈에 잘 보이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좀 딱딱했는데 이 차는 위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까지 전반적으로 꽤 좋아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실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대시보드인데 보통 차가 크면은 대시보드도 당연히 넓죠. 근데 이 차는 그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부터 윈드실드 앞쪽까지 굉장히 쭉 뻗어 있어요.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최근의 트렌드처럼 이 모니터와 계기판이 한 장처럼 이렇게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입니다. 모니터는 12.3인치인데 이거는 14.5인치 빼고는 가장 큰 사이즈죠. 그리고 돌출형 타입이지만 이 뒤쪽이 그 다른 돌출형 타입과 좀 달라요. 다른 돌출형 타입은 이렇게 딱 거의 평면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차는 뒤에가 되게 둥그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모니터 내 인터페이스나 이런 그래픽은 기존의 기아차와 동일하고요. 최근에 적용된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트인 캠이나 음성 메모, 후속 지침 모드, 후속 공조 조작, 발레 모드까지 있어요. 이 발레 모드의 경우에는 우버를 가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카트홈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요 메뉴는 이 설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운전과 관련된 정보를 다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클래식 A, B, C, D가 있고요. 이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면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이걸 해제를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조장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후속 공조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작이고요. 여기서 워시액 연동이라든가 결로 발생 저감, 기존에 비하면 기능도 늘어났지만 이런 디자인이 좀 더 예쁘게 변했네요. 그리고 시트에서 2열 시트 등받이로 들어가면은 이 좌측과 우측의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당기게 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라이트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딱 메뉴가 밝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없어요. 보통 무드 조명 들어가면 현대기아차 밝기와 그 색깔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어요. 딱 밝기만 있고요. 지금이 가장 밝게 한 상태이고 이 무드 조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트리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보통 이제 카니발이
미니밴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무드 조명도 적용 범위가 좀 넓을 줄 알았는데 요건 좀 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어로 들어가면은 미니밴답게 이 메뉴의 수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도 이렇게 빠르게와 보통 2가지, 그리고 열림 높이도 총 완전 열림까지 총 4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높이 설정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높이로 테일게이트를 맞춘 다음에 그 닫힌 버튼을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다른 현대기아차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이 디지털 키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기본 화면은 이렇게 2분할이고요. 이쪽이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확대와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밝기와 야간 모드 밝기, 명암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큰 메뉴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른 현대기아차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공조장치는 이 전체 패널의 크기가 꽤 큽니다.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와요. 보통 차가 크면은 그와 비례해서 공조장치의 패널도 크기가 커지게 마련인데, 이 차는 차 크기 감안해도 이 공조장치의 그 전체 패널의 크기가 꽤 커요. 이와 함께 이 공조장치의 각 버튼의 크기도 꽤 큰 편인데, 엄밀히 보면 이게 버튼이 아니고 터치입니다. 살짝 갖다만 대면은 인식이 돼요. 그리고 오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단계로 있고요.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커버를 열면은 이 안에 무선 충전 패드와 USB 단자 3개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 USB 단자가 3개가 있는 거죠. 12V는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공조장치부터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이에요. 그리고 요 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꽤 부드럽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신형 소렌토와 거의 같은 디자인 같죠. R&D는 양쪽으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는 요 위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노멀과 에코, 스포츠, 스마트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컵홀더는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컵홀더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의 재질이 꽤 좋아요. 보통 컵홀더에 적용된 플라스틱은 실내에서 가장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카니발은 컵홀더에 적용된 플라스틱이 꽤 두껍습니다. 만져보면은 좀 괜찮은 그런 소재감도 느껴지고요. 이 가운데 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을 하지 않을 때 여기 핸드폰 딱 꽂아놓으라는 그런 용도 같죠. 그리고 그 뒤쪽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 운전대 열선, ISG 온오프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이 커버가 꽤 크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그 콘솔 박스의 크기 또는 차 크기 대비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에 그 실제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약간 좀 구형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따로 USB나 12V는 없습니다. 운전대도 전형적인 승용차 디자인인데, 이 림에 적용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좀 미끄러운 감이 있어요. 잡고 만져보면은 그 약간 좀 미끄럽기도 하지만 그 소재가 그렇게 썩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스포크에 적용된 이런 버튼의 배열 또는 디자인은 뭐 다른 현대차, 기아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그 세부적인 디자인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감싸고 있는 프레임은 다르지만 그 실제 디자인은 최근의 기아차 K5나 소렌토와 거의 비슷해요. 대체적으로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요. 화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리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HUD는 없어요. 스티어링 칼럼 오른쪽에는 양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전동식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측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거죠.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 도어 포켓은 그 전체 용량은 커 보이는데 이게 실제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실제 용량보다는 좀 좁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는 차 사이즈에 맞게 크기가 굉장히 넉넉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가죽이 좀 굉장히 부드러운 게 눈에 띄네요. 이게 상위 모델에 적용된 또는 승용차에 적용된 그런 가죽만큼 이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옷과의 밀착성이 좋기도 하지만 실제 만졌을 때 촉감이 꽤 좋습니다. 2열 시트의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열립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열고 닫을 때 그 움직임이 약간 그 처음에 좀 걸리는 느낌이 나네요. 신형 카니발의 7인승과 9인승의 2열은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 2열의 시트는 1열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사이즈가 크고요. 착자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립 시트가 그렇긴 하지만 벤츠 시트보다는 훨씬 편하죠. 같은 독립식으로 비교했을 경우에 소렌토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2열에는 3단계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 도어 트림에도 같은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죠. 참고로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는 전동이고요. 슬라이딩은 수동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220과 12V가 마련이 되고요. 여기는 그 서랍형 수납 공간입니다. 이게 2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쪽은 좀 얕죠. 그리고 이 커버를 슬라이딩을 시키면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 용량이 꽤 커요. 지금처럼 4열 시트까지 모두 세웠을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4열 시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접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과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죠. 그리고 트렁크 왼쪽에는 수납 공간이 2개나 있어요. 이 밑에 쪽의 공간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12V 단자가 마련이 되고요. 요거는 고리네요. 참고로 7인승의 경우에는 이 뒤에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 시트를 이 바닥으로 완전히 수납을 할 수가 있죠.